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현주예요. 전 예전에 정부가 많은 것들을 숨기는 나라에서 과학자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를 바랐죠. 하지만 저는 탈출에 성공했고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죠. 마치 큰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 같았어요. 스릴 넘칠 거란 걸 알지만 약간 두렵기도 하잖아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한국이 사람들이 불행하고 가난한 끔찍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걸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우리 배가 도착한 인천항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항구는 크고 바빴어요. 거대한 배들과 높은 크레인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불행하거나 가난해 보이지 않았어요. 짭짤한 바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여기는 냄새가 달랐어요. 뭔가 더 신선했죠.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물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려야 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됐어요. 제 나라에서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대했거든요. 한국 경찰도 저를 못살게 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어쩌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죠. 그런데 제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근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아니었어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NIS라고 줄여 부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NIS는 북한에서 온 저 같은 사람들을 돕는데요. NIS 요원 중 한 명인 수호라는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조금 덜 겁이 났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현주 씨.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수호 씨의 목소리는 우리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드러웠어요.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나라에서는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이게 속임수일까봐 걱정됐어요. 다른 요원들을 봤어요. 그들 모두 수호 씨와 같은 친근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화를 내거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항구에서 멀어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지나갔고 버스와 기차도 봤어요. 모든 게 아주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창문이 짙게 틴팅된 큰 검은 차에 탔어요. 좌석은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창밖을 보며 제가 보는 것에 놀랐어요. 높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넓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봤어요. 건물 옆면에 있는 큰 화면에서는 화려한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스마트폰이라고 알게 된 작은 기기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 한국어와 영어로 된 밝은 간판의 상점들도 있었고요. 모든 게 제 고향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들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죠? 만약 이 친절한 대우가 일시적인 것뿐이라면요? 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제가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왜 탈출했는지를 떠올렸어요. 저는 자유를 원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원했죠. 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수호 씨를 봤어요. 그는 제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그가 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거든요. 걱정 마세요, 김현주 씨. 그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모든 게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높은 건물들과 바쁜 거리가 있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로 들어가면서 저는 제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걸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호 씨와 그의 팀이 저를 반짝이는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요. 전 그렇게 깨끗하고 새 차를 본 적이 없었죠. 인천의 붐비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제 눈은 창문에 딱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화려한 간판들이 상점 앞면을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도에서 자유롭게 걸으며 웃고 떠들었죠. 제가 떠나온 회색빛 조용한 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1시간쯤 지나자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 도시는 인천보다 더 인상적이었죠.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우리 위로 솟아 있었고 유리창들이 밝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넓은 도로를 가득 메웠고 지하철역 입구들이 인도 곳곳에 있었죠. 이 크고 현대적인 도시에서 저는 작고 압도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크고 세련된 건물 앞에 멈췄어요. 그 매끈한 회색 벽에는 창문이 없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수호 씨가 제 걱정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안전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모든 게 깨끗하고 밝았죠. 바닥은 반짝이는 하얀색이었고 벽은 차분한 연한 파란색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빠르게 걸어 다니며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손에 든 작은 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수호 씨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제 배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뒤에 남겨지는 것 같았죠. 저는 침착하기 위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옛집에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어둡고 무서운 방 대신에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찬 넓고 트인 공간이 보였거든요.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편해 보이는 의자와 소파들이 작은 그룹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 끝에는 물병과 몇 개의 유리잔이 있는 테이블도 보였죠. 앉으세요. 수호 씨가 아주 편해 보이는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앉았고 손 아래로 부드러운 천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앉아본 의자 중에 가장 편안한 의자였죠. 수호 씨와 다른 요원 두 분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들은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저는 남한 사람들이 적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저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죠. 김연주 씨,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해요. 수호 씨가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선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질문을 시작하자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가족, 직업, 그리고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제 고향의 관리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의 깊게 들어주고 때로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죠. 한순간 수호 씨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그의 눈은 친근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남한으로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에서의 날들을 채웠던 두려움과 슬픔을 떠올리면서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수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 자유를 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방 주변의 이상한 기계들을 발견했어요. 벽에는 지도와 사진을 보여주는 큰 화면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개의 컴퓨터 화면이 있는 책상에 앉아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마치 공상 과학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제 머리는 가득 차고 배는 꼬르륵거렸어요. 수호 씨가 그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피곤하고 배고프실 텐데요. 이제 새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감방이나 횡한방에 갇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호 씨는 저를 다시 차로 안내했고 우리는 다시 도시를 가로질러 갔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죠. 그건 도심의 고층 건물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았던 어떤 집보다도 컸어요. 수호 씨가 5층에 있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침실과 화장실,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죠. 심지어 TV와 컴퓨터도 있었어요. 당분간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될 겁니다. 수호 씨가 설명하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는 깨끗한 옷들이 있어요. 내일 다시 와서 정착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호 씨가 떠나자 저는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압도된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친절함, 놀라운 도시, 그리고 이제 이 편안한 집까지.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낯선 새로운 땅에서 제가 찾아 헤매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났죠.
매일 수호 씨와 다른 요원들이 절 찾아와 질문하는 방에 가곤 했어요. 그분들은 항상 친절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어느 날 아침 수호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셨어요. 김연주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일지 궁금했죠.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수호 씨가 벽에 있는 큰 화면을 켰어요. 제가 본 것에 턱이 떨어졌죠.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건물들, 도로들, 심지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비밀 구역까지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찍으셨어요?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호 씨는 한국이 지구 어느 곳이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우주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위성으로 찍은 거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진짜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어요. 수호 씨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어요. 사진이 얼마나 선명한지에 놀랐고요. 또 약간 무서웠어요. 이 정도를 다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또 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수호 씨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김연주 씨의 나라를 지켜봤어요. 김연주 씨가 참여했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사들에게조차 비밀로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잘못한 걸 들킨 아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호 씨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친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죠. 우리는 김연주 씨가 왜 비밀을 지켰는지 이해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김연주 씨를 판단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 모든 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때 수호 씨가 모든 걸 바꾸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요. 우리 집 앞에서 웃고 계셨죠. 수호 씨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연주 씨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왔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평생 한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여기 오면 절 해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제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절 돕고 싶어 하셨어요. 눈물을 닦으며 수호 씨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수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만에요. 김연주 씨. 우리는 김연주 씨가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더 나은 인생을요. 가족 사진을 보며 앉아 있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진짜 희망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과거보다는 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저한테 새 인생의 기회를 줬고 저는 그걸 잡을 준비가 됐어요. 신문을 받은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 후에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죠. 국정원의 수호 씨와 그의 팀이 서울에 있는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고향에 있던 집보다 훨씬 크고 좋았거든요. 아파트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부드러운 침대와 아늑한 소파, 심지어 TV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는 꿈에서나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부엌은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이 있었죠. 첫날 밤에는 그냥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만져보고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 들떴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서울의 풍경과 소리에 압도됐죠. 거리는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치솟아 있었고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차와 버스가 쌩쌩 지나가고 인도는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가게와 식당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음식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렸죠. 사람들이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한국식 바비큐나 떡볶이라고 하는 매콤한 떡 요리 같은 거였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아주 드문 거였거든요.
어디에나 화면이 있었어요. 건물에도, 지하철역에도, 심지어 일부 택시 안에도 있었죠.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 시스템에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타고 내리는 걸 신기하게 봤어요. 고향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헷갈렸지만 영어로 된 지도와 표지판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됐어요.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눈에 띄었어요. 제가 늘 보던 칙칙하고 획일적인 옷과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밝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제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놀고 부모님들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노인분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하고 계셨고요. 젊은이들이 춤 연습을 하는 것도 봤어요.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 보니 신나기도 하고 제가 자라면서 놓친 것들을 생각하니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수호 씨와 그의 팀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줬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식료품 사는 곳 등을 알려줬죠. 심지어 핸드폰도 사주고 사용법도 가르쳐줬어요. 모든 게 새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참을성 있게 대해줬어요. 저와 같은 고향에서 탈출한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몇몇은 여러 해 동안 여기 살면서 좋은 직장도 갖고 가정도 꾸렸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여기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배우기로 마음먹었죠. 사람들과 대화하고 주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은 친절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항상 노력을 칭찬해 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도시가 익숙하고 편안해졌죠. 좋아하는 장소들도 생겼어요. 책 읽기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 산책 가는 공원, 맛있는 김치찌개를 파는 작은 식당 같은 곳들이요. 가끔은 아직도 향수병이 나고 두렵기도 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달랐고 가족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호 씨 같은 분들의 친절함, 제가 이제 가진 기회들, 그리고 그냥 거리를 걸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을 생각했어요. 그럴 때면 여기 온 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도착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거든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이 어떨지 정말 기대됐죠. 제가 남북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말 신나면서도 무서웠어요. 배울 게 많았지만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희망을 품고 일어났어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나라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호 씨와 직장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작은 걸음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도 북한을 떠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눴죠.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과거 얘기를 하면 슬프거나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맡은 첫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남한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일을 돕는 거였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설명하는 책이었죠. 우리나라가 다르더라도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을 쓰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좋았어요.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강연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긴장됐어요. 손이 떨리고 가끔은 하려던 말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자주 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어요. 제일 좋았던 건 아이들이 질문할 때였어요. 북한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부터 어떤 게임을 했는지까지 모든 걸 궁금해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어느 날 수호 씨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김현주 씨,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모으려고 해요.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탁을 받아 영광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몇 달 동안 행사 준비를 했어요. 생각해야 할 게 정말 많았어요.
어디서 할지,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지킬지, 어떤 활동을 할지 등등이요. 가끔은 너무 벅차게 느껴졌지만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해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드디어 행사 날이 왔어요.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였어요. 북한에 있는 제 가족도 생각났고 언젠가 우리도 이런 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제가 남한에 온 이후로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엔 우리 두 나라가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걸 봤어요. 쉽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봤죠. 저 자신의 변화도 알아챘어요. 더 자신감 있고 희망적이 됐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죠. 가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면서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떠올리곤 해요. 이제는 이곳이 집처럼 느껴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도 되고 그랬죠. 가끔 사람들이 제 억양이나 문화를 이해 못할 때면 좀 짜증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웠어요. 몇 달이 몇 년이 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고요. 어떤 회사들은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할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주 생각했어요. 언젠가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가족들이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큰 꿈이지만 그 꿈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한강 위로 지는 노을을 보려고 멈춰섰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했어요.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이요. 거기 서 있으니 평화로운 느낌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고 싶은지 생각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한나라가 있잖아요.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남북한 사람들이 평화와 이해 속에서 살 수 있는 미래 말이에요. 집으로 향하면서 결의에 찬 기분이 들었어요. 내일도 힘든 하루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